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또 가장 많이 듣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당뇨는 친구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다. 마지막, 당뇨는 합병증이 반드시 온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시는 분이 있죠.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 시간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최수범 교수님과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가 흔히 당뇨병 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근본 원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 정확히 어떤 병이길래 혈당 조절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그러니까 당뇨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당이 조절 안 되면 높아지는 병인데 왜 높아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당뇨병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용당하는가,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문제된 거죠.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돼 가지고 장에도 소화돼서 포도당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영양분인데 췌장에 나올 호르몬이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그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에 의해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살을 만들게 되죠. 근데 당뇨병은 췌장 원인이 뭐냐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게 적어져서 동화작용이 작게 되거나 안 되니까 음식 먹고 들어온 에너지인 포도당이 사용 못하니까 피 속의 포도당이 높아져서 고혈당이 되고 소변은 또 빠져나가죠.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힘이 빠질 거예요. 힘이 빠지는데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을 녹여가지고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 양이 줄어들죠. 일종의 파괴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눈도 말고 콩팥, 신장, 신경 다 망가지고 합병증으로 괴롭게 사망하게 되나 힘들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인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잘 알아야지 원인만 치료해야만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상인의 췌장과 당뇨병 환자의 췌장 어떻게 다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패솔로지스트, 이게 병리학자가 이 연구 발표한 거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인의 그 췌장의 혈액형 사진을 보면은 저렇게 둥그렇게 인슐린 맞는 세포들이 잘 발달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보면은 저런 식으로 막 파괴되어 있어요. 바로 요것만이 당뇨병 원인이고 당뇨 환자한테서만 저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병은 요것 때문에 그렇다. 췌장이 망가졌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그리고 췌장 기능이 파괴된 거, 췌장이 망가져서 당뇨병이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나빠진 췌장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존 치료법들은 췌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기존의 치료법들이 또 문제점이 생겼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너무 작게 먹어가지고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췌장이 더 망가지게 되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한 알로 먹었다가 한 1년 되면 2알, 또 3알, 4알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먹는 양이 증가하거나 인슐까지 맞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당뇨병 완치가 안 되고 합병증 온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약이 하는 것이 더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몸에 파괴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진 거죠. 치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먹는 양이 점점 증가하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요, 실제로 췌장이 망가진 건데, 췌장이 먹는 양 먹고 있을 때 하냐면 그렇지 않고, 세계적인 논문집에 의하면은 먹는 양 먹을 때 인슐린 분비능이 1년에 4%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실제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먹는 양이 좀 더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먹는 약을 먹으면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완치 안 된다, 당뇨병 합병증 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먹는 약 먹으면 췌장이 점점 망가진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약을 먹으면 때에 따라서는 췌장 기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 또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니까요. 미국 FDA에서 조사한 바로는 최근 개발된 당뇨약을 복용했을 경우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당뇨약 포장 박스에 약을 복용했을 때의 당뇨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표시하라 이런 경고도 했다고요. 그렇죠. 이거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특히 요새 나오는 소변으로 신장의 소변으로 포장을 빼내는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50%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는 경우에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리 절단율이 2배 이상을 증가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케토 산혈증에 많이 걸렸다는 보고가 있어서 미국 FDA에서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히 약 그 표지에다가 확실히 표시해줘라. 이런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주의하게끔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FDA에서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런 것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이보카나 메트 같은 것들 이런 계통의 약들이 상당히 다리 절단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거 많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항상 당뇨병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인공췌장기 치료 때문이라고요. 인공췌장기 치료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그 인공췌장 치료는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죠. 먹는 약 치료 안에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인공췌장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기계를 휴대폰보다 뭐 조금 작은 기계를 달고 그 안에 인슐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그만 튜브를 통해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피부에 잠깐 꽂혀 넣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술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1초면 달고 1초면 떼고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죠. 이 기계는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그럼 이런 기계 달았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췌장 기능이 회복하게 됩니다. 혈당이 정상화되고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화되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췌장 회복해가지고 합병 예방되면서 췌장가 회복하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외부 들어간 인슐린이 점점 줄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량은 점점 인슐린 펌프로 인공체 들어간 점점 줄게 돼서 나중에 관해 혹은 아무 치료 없는 상태까지 빠진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 치료는요 정상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이 식사 때마다 인슐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때 많이 나오는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지고 조그맣게 못 나오죠. 그래서 인공췌장기는 췌장과 똑같이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주는 기계라서 마치 췌장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식사 잘 먹어도 되고 건강해지고 회복하게 되는 방법이 인공췌장기 치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죠. 네, 우리 몸에 부족한 인슐린을 주입해준다. 이런 의미로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슐린 주사와 비슷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다른 치료입니다. 저는 학문적으로도 아주 다른 말을 쓰거든요. 인슐린 펌프주는 인슐린 주사라 그러지 않고 그 지속적 피하 인슐린 주입법이라고 이 완전히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것은 이 당뇨병도 이렇게 작게 나오죠. 초록색은 정상일 때 식사 때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 인슐린 주사요법은 장시간 인슐린 쓰거나 식효성 인슐린 쓰는데 장시간 인슐린 쓸 적에는 패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고혈당과 저혈당이 오죠. 많이 주면 맨 위에, 작게 좀 밑에, 중간을 줘도 인슐린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이 나온 게 아니죠. 점심시간 후에는 저혈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췌장 치료는 인슐린을 정상과 똑같이 주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치료는 다른 치료다. 그러면 이것을 임상적으로 어떤 연구가 있느냐 하면은 스웨덴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건 논문으로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거 18,000명에 대해서 한쪽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그러니까 인공췌장 치료 한쪽은 기존의 인슐린 주사 방법을 했더니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율을 보면은 인공췌장 치료가 훨씬 더 7년 후에 보면 많이 살아있죠. 총 생존율도 봐도 합병증으로 기존 치료는 많이 사망했지만은 인공췌장 치료할 때는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은 걸 봐서 인슐린 펌프 치료와 인슐린 주사 방법은 그 임상적 결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서 인공췌장 치료는 기존 치료보다도 합병증이 훨씬 적게 온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나오는 세계적인 연구에도 보면은 저렇게
혈당 조절도 인공치장기 치료 때는 이게 이거 21주, 27주인가 보면은 혈당치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돼서 혈당이 더 정상화돼서 판수도 떨어지고 또 들어가는 인슐린 양도 보면은 인공치장기가 훨씬 적게 들어가죠. 인슐린 다의 주사요법보다. 그래서 적은 양의 인슐린 가지고 혈당이 더 잘 조절된다는 알려져서 인슐린 저항성도 인공치장 치료가 인슐린 다이어법보다 훨씬 더 개선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혈당 조절 잘 되고. 네, 인공초장기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나빠진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몸이 좋아지니까 그런 건데요. 보면은 이게 유로 당뇨학회 보고 세계적 보고되어 있는 건데 750명에 대해서 4년 동안 인수펌을 치료를 했더니 췌장 기능이 인슐린 나오는 양이 같은 포장 줬을 때 매년마다 증가하죠. 그다음에 혈색소는 정상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췌장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공 췌장기는 췌장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췌장과 똑같으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췌장 세포도 인슐린에 의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것을 또 회복한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초장기 치료를 통해서 결과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사례들인가요? 예, 실제로 이제 환자 치료했을 적에 그 결과를 보면은 세계 학술대회도 발표했지만은 이거 남자 47세인데 1년 동안 먹약 치료했는데도 시야가 흐려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너무 고기도 안 먹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식욕보 열심히 하면 눈이 합병증 많이 오는 걸 우리 임상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치료를 했더니 7개월 만에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됐죠. 이것도 똑같이 췌장 기능이 떨어졌던 것이 증가하고 기가 떼고 나서 혈당치가 정상화되는데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외부 췌장에 들어간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인공치장기도 띄고 아무 치료 안 해도 식사 잘 먹어서 혈당 조절하게 되는 그런 임상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여러분들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에 관한 제보들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당뇨하면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당뇨 이후에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인공초장기를 통해서 합병증을 완화시키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년 전 당뇨 때문에 서울 근교 공기 좋은 곳으로 터전을 옮겼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7세 김수만 씨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젊어서는 나름 건강이라면 자신 있었다는 김수만 씨. 하지만 젊은 시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과로했던 탓이었을까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몸이 점점 꼬치꼬치 마르고 물이 많이 맥히고 하루 저녁이면 2리터짜리인가? 그거 뭐 한 2개씩 먹고 이랬어요, 물을.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했더니 당뇨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40대 젊은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게 된 김수만 씨. 열심히 약을 복용했지만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고 합병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듣더니 나중엔 이게 안 들어요. 약을 먹어도 뭐 좀 덜 나가야 270, 80, 좀 많이 나가면 305, 60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가 빠지고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거예요. 눈은 점점 흐릿해지고 잇몸이 모두 상해 성한 치아가 없을 정도였던 건 물론이고요. 늘 기운이 없어 누워있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건강 악화로 삶에 대한 정신적인 좌절감 또한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장 화장실이 우리 가게에서 한 100m 되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려면 2번, 3번 쉬어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땐 아마 지금 내 생각하면 그때 이거 달지 않고 한 달만 더 버틴 것은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던 그가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인데요. 지금 신문 보고 계신 거 맞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머니, 아니 안경도 안 쓰시고 그렇게 작은 글씨가 보이세요? 네, 이거 눈이 좀 좋아졌어요, 먼저보다. 예? 눈이 좋아졌다고요? 네. 아니, 옛날에는 이거 아주 안 보였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달고는 이런 정도는 보여요. 어떤 걸 다셨길래요? 이거요. 이 인공췌장기라고. 김수만 씨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인공췌장기. 20년 전 인공췌장기 치료로 바꾸면서 김수만 씨의 삶에 차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합병증 증세가 완화된 것은 물론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 유지 중. 19도 시간에는 140 그게 정상이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정상인 그리고- 거예요? 네, 저희 10 전에 밥 먹기 전에는 한 8, 90 그렇게 나와야 되고. 혈당 관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건강도 차츰 회복이 된 건데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번쩍번쩍. 누가 이분을 70대 후반이라고 볼까요?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이 정도로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또 이제 몇 번 해줘. 늘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활기를 되찾게 됐다는 김수만 씨. 아버님 엄청 뜨시네. 뭘 엄청 땡겨. 아유 너무 엄청 빠르게 뜨시는데요. 뭘 빨라요 이게. 마냥 뛰는 거지. 아유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아 옛날 이거 달기 전에다 되면 아주 지금 장벌된 거죠 뭐.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몸소 겪었기에 김수만 씨는 하루하루를 절대 허투루 보낼 수 없답니다. 지금 또 이만큼 좋아진 게 난 이거 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안 했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0년은 그냥 덤으로 더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김수만 씨.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교수님, 많은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합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먼저 합병증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네, 합병증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병의 합병증은 모든 세포의 에너지 부족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근데 여기다 이제 더 적게 먹으면 더 혈당은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부족 상태 많아서 눈도 멀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당뇨병 원인을 잘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몸이 다 에너지 부족 상태니까 어떻게 온몸이 다 망가지겠죠. 뇌혈관 질환이 와서 중풍도 잘 오게 되고 망막 질환이 와서 망막장에서 실망하게 되고 잇몸 질환이 낫지 않아서 이가 다 빠져게 되고 신경합병증 때문에 팔자 수시가 아프고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망가져서 협심증, 신장 경색증이 오게 되고 신장이 망가지 요독증이 와서 혈액 쳐서 복막 투석하게 되고 신경이 망가지니까 발기부전이 오게 되고 족구병변이 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 온몸에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에너지 부족 상태, 즉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게 인슐린 부족해도 정상적으로 공급해줘야 된다는 걸 아셨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당뇨병이 아주 심하게 온 것은 족구병변이 와서 절단이 10배 만들어요, 정상보다도. 그래서 장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런 합병증 오는 것이 바로 혈당이 400이 됐다고 금방 합병증 오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혈당이 400이 이어서 나중에 혈당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고혈당 기억 효과라고 그러는데 기억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치료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눈에 있는 망막에 이제 망가져 가지고 후청소 실명 가장 원인이 망막신 때문에 저렇게 오른쪽처럼 눈에 있는 망막 세포가 없어져 버리니까 까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눈이 잘 보이는데 나중에
실명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잘 치료해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신장 질환도 와서 혈액 투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투석실의 70%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 투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 합병증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혈당 높다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15년, 20년 혈당 3, 400에 있던 것이 서서히 망가지고 나중에 합병증 한꺼번에 오게 되니까 처음부터 치료를 잘 하셔야지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수만 씨 같은 경우는요, 인공췌장기 치료 전에는 망막에 합병증이 왔다가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는 별다른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환자들 눈에 망막증이 있어도 인심펌프 달면은 시력이 좋아지거든요. 망막증이 없어져서. 그럼 한번 보시죠. 이 망막증에 관계되는 것은 이 혈당치와 많이 관계되는데 아래쪽에 당화혈색소라는 게 혈당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 정상인데 10%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만성신경, 미세 당분뇨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적게 먹어도 합병증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인공췌장을 치료하게 되면은요,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심근합병증이 약 63%, 54%, 60%, 60%가량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년 동안 임상 연구 결과인데 당뇨 의사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이걸 알고 자기 환자 합병증 없게 하기 위해서 인지포부 치료를 많이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사실 어떤 병이든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하면 그 치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합병증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고 나쁜 상태 계속되면 점점 천천히 망가지니까 망가지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계 당뇨병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 보면은 1년 이내 된 것이 가장 높죠. 64%가 그죠?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래서 그러니까 인심 펌프는 말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초기에 또 해야만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년 이내 온소나 1년 5년, 그 다음에 5년, 10년 이상 된 환자의 똑같은 인슐 치료를 하면서 똑같은 포장을 줬을 적에 인슐 맞는 양을 보면은 6개월, 1년, 2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때 치료한 것이 훨씬 더 췌장 기능을 회복을 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췌장 기능 회복하는 게 당뇨 치료에 가장 좋은 파라미터니까요. 그래서 초기 때부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 치료에 앞서서 이 치료법의 부작용은 없는지,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치료는 췌장 기능 회복시키는 거라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일주일 내에 2주 입원하면서 병원에서 해야 꼭 치료 잘하는 이 치료 인지펌프 치료에 잘 훈련된 데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조금 반에 꺼져 있으니까 아주 희귀하게 피부에 이 유생사가 좋지 않으면 약간 곪는데 그건 항생 주면 금방 나니까요. 1년 동안은 한두 명 정도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미미한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식사를 잘 먹어야 될 거예요. 이제까지 식사를 적게 먹어 혈당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뇨병은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생긴 것이 아니니까, 원인은 췌장이 망가지니까, 췌장 회복시키니까 식사를 잘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쌀밥도 많이 먹고 현미 잡곡까지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 먹을 필요는 없고요. 영양소 좋아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기초 운동을 하고 간식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때는 인슐린 들어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육류나 고기도 잘 먹고요. 영양소한테 좋게 3대 영양소 잘 먹어야 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이런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잘 먹으면서 훈련 잘 받고 집에서 잘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되는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언제나 도움 말씀 주시는 최수봉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당뇨병에 이끌려 다닐 수만은 없겠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당뇨병을 이겨내는 그날까지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